1994년 8월 12일, 이날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된 날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메이저리그 각 구단들이 연봉총액 상한제를 도입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선수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며 시작된 당시 사건은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 본토가 침공받았던 9.11 사태 때에도 개최되었던 포스트 시즌과 월드 시리즈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시간은 흘러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강경한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로 인해 1995 시즌 진행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이후 구단주들이 셀러리 캡 안건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선수 노조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고수하려고 하자, 각 구단들은 마이너리그 및 타리그 선수들을 동원해서라도 시즌을 치르겠다고 맞받아쳤고,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체 선수를 활용한 리그 개막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232일에 걸쳐 계속되었던 파업이 종료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즌은 시작되었지만, 빌리어네어 구단주와 밀리어네어 선수들 사이에 벌어진 그들만의 이권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의 몫이었고,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 여기에 반사 효과를 누리며 북미 최고 인기 스포츠로 올라선 NFL의 급성장까지 겹치며 메이저리그는 인기 하락과 관중 감소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리그 흥행에 제대로 적신호가 켜지자 고심에 빠진 메이저리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무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신드롬이 1995년 리그 전체를 뒤엎으며 그들은 다시금 팬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처음으로 밟게 된, 그것도 지금껏 본 적 없는 특이한 투구폼으로 공을 던지는 한 동양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업의 여파로 인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노모에게 드디어 선발 등판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1995년 5월 2일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통해 역사적인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었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마침내 올라선 노모는 첫 등판임에도 전혀 긴장한 내색 없이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는데, 그는 리그 최고 타자 레리 본즈를 앞세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5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만을 허용할 뿐 7탈삼진 무실점 기록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칩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동양인 투수가 선보인 충격적인 메이저리그 데뷔전.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월 17일 네 번째 등판이었던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14K 게임을 만들어내며 본인의 탈삼진 능력이 빅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입증한 그는 6월 2일 뉴욕 매치와의 홈경기에서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기록으로 데뷔 한 달 만에 감격적인 메이저리그 첫 승을 달성합니다. 이제야 팀 동료들이 나를 메이저리거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다고 밝힌 노모의 회상처럼, 빈테지 시절 구단과 감독의 의도적인 외면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신뢰라는 단어가 그리웠던 그에게 있어 구단과 다저스 선수들, 특히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고 자신을 표현할 정도로 무려 20년 동안 감독직을 맡으며 다저스 그 자체의 인물이었던 토미 라소다 감독이 보여준 믿음과 지지는 엄청난 힘이 되었고, 적응을 마친 노모의 멈출 줄 모르는 질주가 지금부터 본격화됩니다. 당시 포크볼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진 메이저리그에서 난데없이 나타나 일반적인 스플리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낙폭을 자랑하는, 그것도 독특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동양인 투수의 포크볼은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도 지금껏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구종이었기에 공을 제대로 맞추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들은 연신 헛방망이질만 할 뿐이었고, 덕분에 노모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탈삼진 능력과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피츠버그를 상대로 이번에는 16탈삼진을 잡아내며 다저스 신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경신한 그는 6월 24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경기에서 9이닝 동안 단 2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데뷔 첫 완봉승을, 그리고 5일 후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또 한 번의 완봉승을 이루어냅니다.
6월 한 달간 2번의 완봉승 포함 등판한 6경기에서 모조리 승리를 따내며 전반기를 6승 1패, 평균 자책점 1.99의 성적으로 마감한 노모의 경이로운 퍼포먼스는 메이저리그 전체에 놀라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했고, 이 같은 놀라움은 그의 투구폼을 연상시키는 토네이도처럼 하나의 현상, 신드롬이 되어 리그 전체를 휩쓸어 버립니다. 정확히 5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1995년 미국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LA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토네이도 신드롬은 그에게 동양인 최초이자 신인으로는 14년 만에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겨주었고, 표현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한 노무의 눈부신 피칭이 후반기에도 계속된 결과 시즌 성적 13승 6패, 평균 자책점 2.54, 236 탈삼진을 기록한 그는 탈삼진 1위, 평균 자책점 리그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치퍼 존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등극한 것도 모자라 그렉 매더스, 존 스몰츠, 톰 글래빈과 같은 전설적인 투수들에 이어 사이 영상 투표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이 같은 센세이셔널한 활약에 그의 조국 일본 역시 노모 신드롬이 불어닥쳤는데, 노모의 등판이 있는 날이면 그의 피칭을 지켜보기 위해 일본 국민들은 어김없이 TV 앞으로 모여들었고, 언론들은 노모의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며 그를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그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빌 클린턴 대통령과 우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에 초대되기도 한 노모 히데오. 불과 1년 전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그는 그렇게 어느덧 자신의 이름처럼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 첫 시즌의 활약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며 신인의 레벨을 벗어나 명실상부 다저스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던 노무는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던 9월 17일 메이저리그 역사에 영원히 남을 대사건을 일으키는데, 당시 리그 최강으로 불리던 콜로라도 로키스 타선을 상대로, 그것도 그들의 홈구장 쿠어스필드에 선발 등판한 그는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악조건들을 불식시키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고, 9이닝 동안 4개의 볼넷만을 허용한 노모는 투수들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역사상 최초의 노히트 노런을 달성합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일한 쿠어스필드 노히트 노런으로 남아있는 이날의 승리를 통해 첫해 승수를 훨씬 뛰어넘는 시즌 16승을 달성하며 소포모어 징크스마저 불식시킨 노모는 2년 연속 사이 영상 투표 4위에 이름을 올리며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반열에 올라섰고, 탈삼진 또한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총 234개를 잡아내며 233개를 기록한 1997년까지 데뷔 첫 3시즌 모두 200개 이상의 탈삼진을 달성한 그는 자신이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투수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개최된 미일 올스타전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의 자격으로 일본을 찾은 노모는 말 그대로 근히 환영한 자신을 향해 조국 팬들이 보내는 폭발적인 환호와 국민적인 인기를 통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위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그렇게 노모는 선수 생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2년 반 동안의 마이너리그 생활 끝에 빅리그에 복귀한 박찬호가 일본에서 노무가 그랬듯 한국에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 노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갔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같은 다저스 소속이면서 선발 투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노모를 박찬호의 경쟁자 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국내 언론들이 써댄 악의적인 기사들 탓에 노무는 국내 야구 팬들에게 한순간에 빌런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일본 프로야구에서 산전수전을 모두 경험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으로 진출한 노모는 한양대학교 졸업 이후 20대 초반에 미국에 온 사회초년생이었던 박찬호를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챙겨주고 싶은 동생처럼 대했고, 박찬호 역시 팀 동료이자 야구 선배로 노모를 존중했습니다. 1996년 박찬호가 라몬 마르티네스의 부상 여파로 급하게 중간 게투로 투입되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메이저리그 첫 승리가 확정된 순간
아무도 박찬호의 첫 승공에 신경 쓰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공이 던져지자 관중석으로 올라가 공을 찾아온 건 역시 노무였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 양국 메이저리거의 선구자였던 두 선수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기존 선수들의 텃세가 여전했던 당시 미국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동양인 선수의 성공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던 노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찬호가 시즌 14승을 올리며 메이저리그 성공 신화를 쓰기 시작한 1997 시즌을 기점으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커리어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투구 폼에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적응해가면서 이전보다 맞는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기에만 9승을 올리며 여전한 위력을 보여주던 노모. 후반기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 그는 스캇 롤렌의 투수 강습 타구에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를 강타당하는 부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계속 성공가도만 달릴 것 같았던 노모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전체를 흔들리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고 맙니다. 부상의 여파인지 이후 경기에서 토네이도 투구 폼을 버리고 세트 포지션으로만 던지게 되면서 공의 위력은 당연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고 박찬호와 함께 팀 내 최다승인 14승을 올리기는 했지만 4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감한 그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며 시즌을 마치고 팔꿈치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시 피칭을 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1998년 봄의 노모는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았는데 패스트볼 구속과 구위는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포크볼의 위력까지 함께 떨어지면서 그의 투구 커맨드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그의 투구에 다저스 코칭 스태프가 의문을 품으면서 구단과 노모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경기가 거듭될수록 부진이 계속되자 다저스 스타디움 팬들의 노모를 향한 환호는 어느새 야유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즌 초 12경기 동안 2승 7패, 평균 자책점 5.05라는 초라한 성적을 올리고 있던 가운데 급기야 팀 안팎으로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까지 돌게 되자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정식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결국 1998년 6월 노모는 LA를 떠나 뉴욕 매치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노모의 저니맨 생활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유니폼을 바꿔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구속과 커맨드가 다시 돌아올리는 난무한 일. 매치에서 노무는 4승 5패, 평균 자책점 4.8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남기며 시즌 후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데뷔 이래 모두를 경악시킬 만한 활약을 펼치며 미국 전역에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스타 플레이어에서 단 한 시즌 만에 소속팀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노모. 그에게 온 제안이라고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는 조건이 붙은 시카고 컵스가 전부였고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던 노모는 이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계속해 마이너리그 등판만을 지시하는 컵스 구단의 행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결국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가기로 마음먹은 그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의 수모까지 감수하며 미러키 블러스의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 이적을 강행한 노모의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미러키의 필 가너 감독은 선발 투수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큰 신뢰를 보여주었고 감독의 믿음 속에 안정감을 되찾은 노모는 12승을 올리며 2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 달성에 성공합니다. 시즌을 마치고 디트로이트로 자리를 옮긴 필 가너를 따라 또다시 이적을 감행한 노모는 이 시기를 전후로 자신의 투구 패턴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현재의 구속과 구위로 패스트볼, 포크볼의 단조로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향후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그는 다양한 구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슬라이더와 커브를 가다듬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비록 시즌 8승에 그쳤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노모의 피칭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부활하고 있었고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FA가 된 노무를 향해 수많은 팀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보스턴의 붉은 양말을 신기로 결심한 그는 레드삭스를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투구를 옆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페드로의 피칭을 직관하기 위해 팀에 합류했다던 노무는 보스턴의 유니폼을 입고 나선 데뷔전부터 스스로가 오히려 외계인보다 더 외계인스러운 경기 내용을 펼쳤고, 그는 2001년 4월 4일 캠튼 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전의 선발 등판에 9이닝 동안 11탈삼진을 잡아내면서 단 하나의 안타도 허락하지 않은 채 119만의 경기를 매조지해 버립니다. 또 한 번의 노히트 노런 달성. 메이저리그 역사상 네 번째 양대리그 노히트 노런이자 역대 최초의 팀 데뷔전 노히트 노런. 보스턴 투수로는 46년 만이자 캠튼 야드 개장 이래 첫 노히트 노런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첫 경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노무는 그의 팀 내 최다승인 13승을 올렸고, 이와 더불어 22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양대리그 탈삼진 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페드로의 투구를 보기 위해 보스턴의 유니폼을 입은 그가 어느새 페드로를 대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던 그때 토네이도가 다시 불어오자 그 시절 함께했던 다저스가 그에게 재차 손을 내밀었고, 노무는 2년 1375만 달러의 대형 계약과 함께 친정팀 복귀를 결정합니다. 4년 전 쫓기듯 떠나야 했던 그곳 LA로 말이죠.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중책을 맡기도 한 노무의 홈커밍 퍼포먼스는 실로 대단했는데, 두 시즌 모두 3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과 220이닝에 가까운 공을 던진 그는 영거푸 팀 내 최다승인 16승을 올리며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책임졌고, 그 가운데 동양인 선수 최초의 메이저리그 100승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 생활 내내 그를 괴롭혀온 어깨가 또다시 말썽을 부렸고, 결국 시즌 종료와 함께 어깨 수술을 받은 노무는 이후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2004 시즌 4승 11패 평균 자책점 8.25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노무는 구단에게 있어 단지 빨리 처분해야 할 존재일 뿐이었고, 그렇게 다저스와의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한 그는 극적으로 템파베이와 계약을 맺으며 멀어져가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7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주기 싫었던 가난한 구단 템파베이는 시즌 도중 노무를 방출해버립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사라져버린 노무에 대한 팬들의 관심 역시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상태로 인해 역동적이었던 토네이도 투구폼은 사라졌고, 구위와 포크볼의 위력 또한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지만, 다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를 전전하며 도전을 이어간 노무. 가시밭길을 선택한 그에게 일본에 다시 돌아오라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돈과 편안함만을 쫓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고, 그럴 때마다 노무는 자신의 신념을 되새기며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시민은 언제나 도전하는 자를 비웃을 뿐이지라고 말이죠. 이 같은 그의 노력이 마침내 통한 것일까? 2008년 캔자스시티가 노무에게 영입 의사를 전하며 그는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를 어쩌면 마지막이 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해 노무가 남긴 기록은 3경기 4.1이닝 9실점. 비록 성적은 처참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있어 이러한 수치는 무의미했기에 커리어 마지막 임무를 마친 그는 2008년 7월 18일 역대 아시아 메이저리거 최다 선발 승인 123승의 기록을 남긴 채 그렇게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팬들에게 보여드릴 퍼포먼스가 없습니다라는 커리어 내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지극히 노모스러운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말이죠. 아시아 선수 최초의 명예전당 입성자이자 이견이 없는 역대 아시아 최고의 타자 스즈키 이치로와 역대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거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다르비쉬 유, 동양인 최초의 월드시리즈 MVP를 거머쥔 마스이 히데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95년 만에 홈구장 우승을 결정짓는 행가레 투수였던 우에하라 고지,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에서 2010년대 굵직한 족적을 남긴 구로다 히로키와 3년 연속 개막전 선발의 영예를 누렸던 다나카 마사히로, 그리고 세계 야구 역사를 다시 쓰며 역대 최고 선수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2025 시즌을 맞아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로 우뚝 선 야마모토 요시노부까지
21세기 들어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수많은 일본 선수들이 때로는 성공 신화를, 때로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서 일본 야구를 세계 최강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라도 가기를 원했던 수많은 비판과 조롱, 회유와 유혹들을 오로지 도전정신 하나만으로 극복한 한 명의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는 바로 일본을 넘어 아시아 메이저리거의 선구자로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 노모 히데요입니다.